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한양증권 후 11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 이제 금융섹터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장기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이 발생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자, 금융섹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황을 보면 미증시는 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반등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미 대선에 대한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하루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하루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동 흐름들은 보여지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조금 제한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을 뚫고 갈 거냐 저점을 뚫고 갈 거냐 거의 이 기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흐름들이 다 이대로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지금 이제 달러도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리스크가 조금 붉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리스크가 붉어지게 되면 달러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이런 회복에 대한 스탠스들이 이제 자리가 잡히고 간다 그러면 미증시가 한번 폭락이 온다 그래도 이머징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중국 증시라든가 대만 이런 쪽들은 잘 버텨도 한국 증시는 미국이랑 연동이 돼서 같이 무너질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봐요. 올해 만약에 조정이 급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있죠. 22일날 또 발표가 했죠. 이게 유예할 거다 어쩔 거다 막 얘기들이 많았는데 22일날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3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코멘트들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심은 굉장히 좀 혼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 세금이라도 거친다 그러면 지금 돈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2월 기준에서 4월에 이제 세금 부과를 하면 진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식을 사놓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이거 무조건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도 물량이 지금 잡히는 게 한 45조 정도 됩니다. 40조에서 45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3분의 1만 나오면 10조인 거고 심하게 만약에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나오면 20조 30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폭락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당연히 이건 어차피 이렇게 매도 나가도 1월 달에는 이제 다시 살 자금들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라고 보면 공매도나 비슷한 이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사실 다행인 게 지금 이제 폭락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정시켜 놓고 싶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세금을 거둘 부분들이 없는데 2023년 전에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걸 확정지어 놓고 싶은 게 정부 마음인 것 같은데 12월 말 전에 만약에 폭락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론은 굉장히 심하게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들어왔다가 이걸 유의한다 그러면 또 급반등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하락이 될 거다 올라갈 거다 요걸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정부 3억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 지수가 잘 버텨져 버리면 이 3억은 그대로 되겠죠. 대주 양도세는. 그럼 12월 달에 물량이 나왔다 1월 달에 또 급등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단기 버블로 갔다가 3월에 또 이제 공매도가 해제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유예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해제가 되면 이제 성장 섹터는 또 급하게 꺾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탠스들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회피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보자.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일단 기술주로 다 때려 팔아야 되겠다 라는 스탠스가 잡히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이제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쪽을 때려 팔고,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버블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스탠스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자금이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이슈는 계속 최악을 치닫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 치하면서 다시 이제 경제 공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노이즈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경제 봉쇄를 하게 되면 이게 코로나로 입은 타격과 이 경제 봉쇄로 인해서 보는 타격이 뭐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과 경제가 봉쇄가 돼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것과 굉장히 유럽 정치인들도 지금 골때기가 아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이게 없다라고 이제 거의 정부 스탠스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문제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노이즈 요인이긴 한데 이건 이미 한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이슈는 추가적으로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요 문제는 결국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스탠스가 익숙해지게 되면 다시 이런 똑같은 이슈로 폭락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가 떠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될 텐데 이제 내년 저는 밸류는 이제 코스피 기준 2,600에서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400포인트여도 지금 2,30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그냥 사야 돼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27% 정도에서 지금 이제 유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12월 넘어가고 뭐고 했는데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했는데 안 나온다. 요런 이제 하락 흐름이 기다리고 있는 하락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럼 그냥 사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한 현금을 10%에서 한 5%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가지고 가고 이제 나머지는 주식을 다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스탠스를 저는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섹터별 흐름은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 섹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버블 포지션으로 간다 그래도 그 파동은 그렇게 길게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가치주 섹터로의 이동이 일단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금융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원축가요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보면 111% 인증해 주셨고 10월 22일날 이제 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늘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어저께도 장중에 갭상승 해가지고 밀리다가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오늘도 이제 갭상승해서 있는데 요 흐름들을 보면 원칙가요님은 여기 눌리는 자리에 이제 공략을 해갖고 났는데 글쎄요, 이런 편입 포지션은 저는 이제 좋아하지 않는 자리라서, 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서, 추천이 나갔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코멘트 드렸던 구간은 7,500원 구간대로 기억을 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2018년도 코멘트 드렸나, 19년도 코멘트 드렸나 잘 모르겠는데요. 공식 추천이 나가지는 않았던 종목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한양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극심한 버블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당시에 제가 채팅으로 코멘트 드렸을 때는 우선주랑 본주랑 그렇게 괴리율이 없었어요. 거의 비슷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7,500원 구간에서 밸류 체크를 해보면 싸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편입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데 이제 지금 보면 뭐냐면 내년 내후년부터 보면 지금 추정치가 잡혀있는 게 매출이익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좀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수정 부분들을 보여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그렇게 밸류가 매력이 다른 증권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증권주들 중에 지금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총이 가볍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가볍고 밸류라는 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테마가 움직이면 잡주라 그래서 걸뱅이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붕 섹터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먼저 움직여요. 막 적자를 찍고 있다는 이 이유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쉽게 말하면 밸류 매력이 있고 좋은 기업들이 먼저 튀어오르지 못한 이유는 이 밸류를 보고 미리 편입해놓은 이제 물려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물려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뭐 메이저 세력들도 있을 거고요. 밸류 보고 들어간 또 이제 밸류 분석을 해서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단기 성향인 물려있는 자금들은 어때요? 본전만 오면 때려야지, 조금 이익 보면 때려야지라는 대기 매물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못 움직이고, 요런 쪽은 어때요? 조금 동섹터에서 더 좋은 걸 추려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려서 하는데 소외된 기업들 있잖아요. 추려서 하는데 소외된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보면은 대기 매물이 약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테마 흐름이 붙을 때 대기 매물이 약하다 보니까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포지션 대응을 한다고 부실한 기업들, 또 이제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산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파동을 연결해놓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그 왜곡 흐름들이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밸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위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섹터 전체를 봤을 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섹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 섹터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규로 편입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요. 자, 우선주들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폭락이 나올 때는 우선주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줄 때예요. 다시 이제 지금 보면 그래서 우선주들은 이 폭락 구간에 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투자 매력이 생기는 거고요. 코로나 폭락 때 보면 이때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림이 뭐 되게 하락도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데 거의 뭐 마이너스 50% 뭐 70%씩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주들이 이상급등 흐름이 코로나 폭락 후에 반등이 진행이 되고 3월달에 폭락이 나오고 이제 반등이 4월에서 6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때까지가 이제 반등 흐름입니다. 요때 이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요때는 이제 지수 하방 배팅이라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인버스를 사고 어쩌고 막 요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죠, 언론에.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쉽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인버스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가 생기고 뭐하고 해서 살짝 버블 포지션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보면 이때부터가 이제 버블 포지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이 버블을 이제 해소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시기가 좀 빨라지고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면 이건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이제 경제가 돌아서고 기업들이 이익을 벌면서 버블을 해소하는 거죠. 지금은 버블인데, 자,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반영을 해놓은 버블이 아닌 거죠. 그러면 미래 이익이 찍힐 동안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근데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밸류 매력이 다시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저평가 매력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업가 한 3000% 때리고 뭐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움직일 때 보면 우선주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금융섹터에서 이제 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파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 포지션이 나올 때 삼성중공업은 이때 꼭지를 잡는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보면 이제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테마가 이제 강하게 붙었습니다. 7월달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버블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코로나 테마 쪽에서는 당연히 신풍제약우가 뭐 거의 대장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풍제약 우선주가 뭐 한 3000%, 뭐 한 3000%에서 4000% 사이 파동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포지션이 나왔을 때 이제 금융주에서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좀 급등 흐름이 나왔고, 한양증권은 보면 여기서 놀고 있죠. 자, 이게 보면 우선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물려있는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못 움직이고 한양증권 우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금융주 흐름들이 좋은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스탠스들이 어떻게 잡히고 있다. 돈이 지금 이거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냐. 결국 미래에 보면 금리는 올라가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 이제 스탠스가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요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물가도 보면은 움직이고 있죠. 물가도 뭐 굴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등등등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움직이고 돈이 풀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금융섹터는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금융섹터는 밸류 매력이 장기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높아지는데 언제 출발할지를 모르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고 뭐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투심이 개선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거죠. 그런 포지션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장기채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장기채의 이제 금리 흐름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장기 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이런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선해서, 자금 집행을 하는, 그런 메이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뭐 요런 흐름들은 이건 투기 자금이, 예를 들어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기존 주도 섹터도 애매하고, 이런저런 테마도 보니까 조금 올라가고 뭐하고 약간 애매하고 하니까 우선주들 때려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매력이 있는 요런 이제 증권 우선주들에 먼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 지금 뭐 한양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버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밸류 체크를 해보면 얘가 지금 9,000원쯤에 엄청난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렵구나. 9,000원쯤에 지금 시총이 한 1,100억, 1,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적정 가치가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를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양증권 우선주는 거기에서 더블 이상 올라갔으니까 버블이 이제 50% 이상 껴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버블이라는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때려 팔고 나서 보유하는 포지션보다는 좀 끌고 가는 포지션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원칙가 여유님 같은 포지션이라면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산 거거든요. 원칙가 여유님은 12,000원 여기 어디에서 이제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포지션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금보다는 좀 줄여서 보유를 하겠다. 나 같으면. 이건 물론 저 같으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융섹터의 체크포인트 그럼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우선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어때요? 이거는 테마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 테마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금융섹터 우선주들 중에서도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은 지금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담아놓고 밀리면 더 사지 뭐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밸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섹터는 이제 3개로 나뉘죠. 금융섹터를 나누면 이제 4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은 은행이 있을 거고요. 증권이 있을 거고요. 보험이 있을 거예요. 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지주사가 있죠. 지주사 같은 경우는 금융으로 좀 속해 있긴 하지만 살짝 어떻게 보면 산업 흐름에 따라 굉장히 흐름이 다르다 볼 수 있고, 자회사 지분 가치를 봐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이거는 돈이 움직이고 뭐하고 해서 금융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왜냐면 금리가 인하돼 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돈이 유입이 돼서 유동성에 좀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급해지면서 예탁금이 20조 구간에서 40조, 50조까지 막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부정적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스탠스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로 자금 유입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다른 게 글로벌리 흐름을 결국은 금융인식이 올라가면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도 전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야 예탁금이 잠깐 줄고 뭐 유동성이 축소되고 뭐하고 하면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고객 예탁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자,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 급하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신용도 더블이죠. 예탁금만 더블이 아니고 예탁금이 더블이 되면 신용도 더블로 늘어나요. 그러면 증권사의 이자 수익도 어떻게 돼요? 더블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익 추세가. 그래서 증권주들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은행하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예대 마진.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금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금융섹터에서 리밸런싱 포지션을 볼 때도 증권 섹터에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늘려보고,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있으면 요쪽으로 좀 나눠서 분산을 하는 요런 포지션을 취해가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융섹터 체크 포인트를 놓고 보면, 자, 장기적인 스탠스, 장기적인 스탠스를 보면, 자, 금리가 결국은 5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 지금 0%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5년 10년 후에 마이너스 50%에 있을 거다. 금리가 뭐 마이너스 5%에 있을 거다, 마이너스 2%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융섹터는 담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미래에 보면 지금 0%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가기보다는 금리가 5년 후엔 뭐 2% 가 있을 거다, 3% 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금융섹터에 배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자, 금리는 지금보다는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높은 구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비대면이 확장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죠. 비대면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점포수가 줄고 있죠. 점포수가 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줄고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비용이 줄게 되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원래 이제 근데 비대면 사업만 하는 이제 증권사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은행의 긍정적인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점포수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으니까 비대면의 장기적인 스탠스는 은행의 가장 좋은 부분이고, 보험 섹터는 장기적으로는 애매해요. 지금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좋은데 보험은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보험 하나 두 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만 증권은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 추세로도 좋은 거고,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 추세로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증권, 은행 쪽이 밸류가 많이, 밸류는 사실 지금 보험 쪽이 가장 좋은 포인트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밸류는 증권 쪽에 가장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가치 밸류를 놓고 보면 은행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쪽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많이 싼 것들만 봐야 되겠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동이 다 진행이 되게 되면 보험 쪽들은 많이 줄인다든가. 다만 보험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막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혀 있어서 보험 회사들은 다른 사업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하고 막 이렇게 막혀 있는데, 자회사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쪽도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은 장기적으로 제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거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증권이나 은행은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보험 쪽은 장기적으로 확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퀘스천이에요. 장기 확장성. 지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갖고 전체가 갖고 있는 돈이 줄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증권이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구가 줄고 있으면 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리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은행이라든가 증권기업들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보험기업들은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금융섹터에서도 증권이나 은행 쪽에 좀 포트폴리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험섹터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섹터에 대한 이제 체크포인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탠스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말고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에 따라 다르고 이제 가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밸류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정리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금융 섹터는 이제 밸류멜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거의 지금 1, 2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였다고 이게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배당도 쌓이고 결국은 이제 포인트가 왔겠지. 지금은 비중을 늘려갈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발만 담가놨던 거고 이제는 비중을 늘려갈 포인트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관점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은 그런 쪽이니까 한 번씩 때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스탠스를 잡아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탑픽은 증권, 그리고 이 다음 후발은 금융 쪽에 은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런 흐름들로 진행이 될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되겠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